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그동안 남편하게 읽는 한국사를 많이 읽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뭐 글읽기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글씨가 너무 작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어요 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영상이 처음입니다. 영상 처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개고생해갖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무슨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느냐 뭐 그런 비판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목소리와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원래 엄청 느립니다.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섞인 그런 느긋한 말투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번 녹음을 한번 해놨어요. 녹음을 한번 하고 나서 자기 전에 듣다가 잠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졸리는 거야. 이게 도저히 교육용 음성이 아니야. 완전 불면증 있는 사람 들으면 딱 좋은 그런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배속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인강도 막 1.5배, 2배 막 이렇게 해서 막 듣잖아요. 제가 알아서 이제 배속을 해놨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은 뭐 전부 다 가능하면 20분 안쪽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유튜브 듣다 보니까 한 2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보다가 막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20분 안쪽으로 만들 거고요. 어쨌든 뭐 하는 건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유명한 그 강사님들 인강 있죠. 유튜브 여기저기 있고 공짜로 그런 인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님들 인강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 완전 생 노베이스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장난으로 맨날 이과의 매국노의 노베이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읽기에 좋다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짜 생 노베이스는 이 내용을 알아먹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꼭 인강을 한 번이라도 듣고 와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좋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당연히 들어야지. 왜냐면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학과도 안 나왔어. 저는 상대 출신입니다. 당연히 뭐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역사 선생님들은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 안 되는 것들도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을 만들으셔야 돼.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된다고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 뇌 용량도 딸려 막.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간다고,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아까 그 선생님들 영상이 촘촘한 그물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웅성한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이 막 짱짱해, 단단해. 그래서 이 그물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지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8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지금 제 영상들 한번 제대로 보면은 제가 70점 그래. 70점은 제가 보장합니다. 나머지 10점은 80점 맞아야 1급이죠. 나머지 10점 여러분 노력으로 10점을 채워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80점 맞든 100점 맞든 둘 다 1급이잖아요. 딱 80점 맞고 1급 따는 그런 한 짜릿한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자. 제가 정보처리 기사를 그런 식으로 땄어요. 제가 한 60점, 70점인가? 딱 진짜 커트라인 딱 걸쳐가지고 땄는데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들 대가리 머리에다가 한능검을 뇌에다가 막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은 키워드를 푸는 겁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한능검은 쉽게 자격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잡소리를 좀 길게 했네요.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잖아. 시간 없어서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하자고, 딴짓 하지 말고. 자, 바로 갈게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선사시대부터 갈게요. 갑니다.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무조건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가 어떻게 나뉘죠?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한능검은 키워드로 푼다고 했어요. 사료에서 각 시대별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구석기는 화면 한번 보시면, 구석기는 사냥, 채집, 이동생활, 막집, 동굴, 주먹도끼, 집게, 순배, 찌르개. 신석기는 농경, 정착생활, 움집,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청동기는 사유재산, 계급, 고인돌,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철기는 철제, 농기구, 발량전, 명도전, 세형 동검. 끝이야 이게. 각 시대별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키워드만 알면 선사시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서울, 암사동 어쩌고 저쩌고 이건 유적지?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 겨.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잘 안 외워지던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외운 것 같은데 나오면 헷갈려. 왜? 그냥 막 외우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외우면 쉽나. 석기시대는 어떻게 먹고 살았나, 이걸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뭐였죠? 사냥과 채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됐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거야. 구석기부터 한번 볼게요.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어. 뭐 산에 가서 멧돼지도 잡고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아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쑥도 캐먹고 그러고 살았다. 사냥하다 보니까 산토끼가 씨가 말라네. 얘네들이 한 10대 마리 잡아먹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다른 산으로 도망을 가네.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해. 다른 산에 가서 또 먹을 걸 찾아야지.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했다라는 얘기는 곧 이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동생활을 했대. 이산 저산 옮겨 다녀야 돼. 그러니까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 옮겨 다니는데 뭐로 집을 잘 짓는다 이거지. 대충 그냥 막 짓는 게. 그래서 구석기는 막집이야. 막 지으니까. 근데 막 짓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연히 이제 동굴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완전히 그냥 로또 그냥 청약 당첨된 거지. 그래서 사냥 채집을 하니까 이동생활을 하고, 이동생활을 하니까 막집이나 동굴에 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구 한 서너 개씩, 두세 개씩 알아두면 돼요. 사냥을 할 때 뭘로? 주먹도끼로. 주먹도끼. 말이 도끼지 그냥 뾰족한 돌멩이에요. 그리고 돌로 찍어버리는 찌개. 이것도 구석기 말쯤에 가면은 나무랑 이렇게 합쳐갖고 쓰는 쓴배찌르기라고 있어요. 쓴배찌르기. 그것까지 알면 구석기는 끝. 그러니까 개, 찌개, 끌개, 개로 끝나는 도구 있죠. 쓴배찌르기. 개로 끝나는 도구가 나오면 그건 구석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구석기는 사냥, 채집, 이동생활, 막집, 동굴, 주먹도끼, 집게, 승배, 찌르기. 자, 이제 석기시대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신석기 한번 볼게요. 신석기는 농경으로 시작하면 돼. 농경. 농경이 뭐예요? 농사 짓다는 얘기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여야 돼. 더 이상 이동생활을 못해. 농작물을 잘 갖고 야지. 또 야생동물이 와서 농작물 먹을 수도 있고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농경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바로 정착생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농경의 시작은 곧 정착이다. 정착생활 하니까 구석기 때처럼 집을 막 지으면 안 돼. 그렇지. 오래 살 거니까 잘 지어야지. 땅을 움푹 파갖고 기둥도 세우고 중앙에 화덕도 넣고 식량 놓을 곳도 따로 마련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땅을 움푹 파서 잘 지은 집. 그게 바로 움집이야. 신석기는 움집. 농경을 시작하니 정착생활 하니까 움집.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 다음 봐봐. 도구 몇 개 보면 돼. 자,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수확물이 생겨. 담을 그릇이 필요하네. 빗살무늬 토기. 역시 농사와 관련 지면 돼. 농경과 연관 지면 돼요. 또 한 곳에서 오래 지나게 됐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겪다 보니까 옷을 계절별로 이제 좀 갈아입어야 돼. 가락바퀴로 실을 만들어. 그리고 뼈바늘로 꿰서 옷을 만들어 입자. 그래서 신석기의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신석기는 농경, 정착생활, 움집,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이것만 외우면 문제가 다 풀려요. 서울, 남사동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추가하자면 신석기에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신앙들이 생겨나요. 이것도 농경의 시작과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농사 지으면서 이제 이런 날씨나 환경 같은 인간이 이런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힘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거야. 농경의 시작과 신앙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사 지으면서 집을 짓고 수확물을 쌓아놓고 먹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생겨?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내 거라는 개념이 생겨. 내 거라는 개념이 생겨. 그게 바로 뭐야? 사유재산. 그렇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라. 이게 더 힘세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생겨.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생겨? 계급이 생겨. 이 사유재산과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청동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니까 당연히 제일 위에는 지도자가 있겠지. 이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 큰 돌 갖다가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겨. 그게 바로 고인돌. 그래서 사유재산, 계급, 고인돌이 청동기의 핵 키워드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으로 시작을 했죠. 신석기는 농경으로 시작을 했어. 청동기는 사유재산과 계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까지. 이제 도구 몇 개 외워주면 돼. 반달돌칼. 이름에 돌 들어갔다고 해서 석기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농작물 수확하는 도구예요. 반달돌칼, 청동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청동거울, 청동기. 이렇게 세 개만 알면 청동기는 끝. 자, 청동기 키워드 다시 한번 볼게요. 사유재산, 계급, 고인돌,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절대 이 키워드에서 벗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철기 보겠습니다. 철기는 세 개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 철제 농기구, 발량전 명도전, 세형 동검, 끝. 철제 농기구 당연히 철제 농기구는 철제로 만드는 농기구니까 당연히 철기겠지. 발량전 명도전은 화폐야. 중국 화폐. 중국 돈이지. 철로 만드는 중국 돈. 거기에 이제 발량전 명도전이라고 한문으로 써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나? 이때 문자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화폐가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형 동검. 동검이긴 한데 세형 동검은 철기다. 청동기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철제 농기구, 발량전 명도전, 세형 동검. 근데 문제에 만약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면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나오면 철기. 거푸집을 키워드로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거푸집을 이용해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철기, 청동기 다 해당이 되지. 이러면 답이 될 수 있지. 맞는 말이거든. 그럼 아마 나머지 보기들이 아마 확실히 다른 건 다 아닌 걸 거야.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종종 이제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선택지문 일본 문제 등장하는데 이건 고려시대니까 그냥 제끼면 된다. 끝. 다음 볼게요. 자, 1번 문제 끝났어요. 1번 선사시대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번은 고조선 시작할게요. 고조선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고조선이 쉬우니까. 고조선은 8조법 아니면 이만조선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게 고조선의 8조법이야. 범금 8조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법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본다. 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아. 야, 당연히 8조법은 사료로 잘 나오겠지. 설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게 3번 선택지로 나올까? 안 나와. 8조법은 사료로 나와. 그리고 8조법이 선택지로 나오면 범금 8조를 8조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주겠죠. 고조선 사료로 또 뭐가 나올까?
그치? 단군 신화,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료들이 나오고 나서 정답 선택 지문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 이런 것들이 고조선 문제의 정답으로 나옵니다. 팔조법 사료 딱 내놓고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거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만조선 문제가 나오죠. 이만이 이렇게 망명을 하는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그런 사료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기원전 망명하면서 준왕을 몰아내고 또 이만이 왕이 되는 사료. 내용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번 문제 고조선이니까 이거 고조선이겠구나 그냥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도 있어. 이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준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고조선의 멸망이 나올 수 있겠지. 중국 한나라 무제가 왕검성을 공격해서 이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끝까지 버티지만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는 그런 사료가 나와요. 답으로는 뭐가 나오냐? 선택지 정답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의 진번, 임둔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장했다.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사료에서는 뭘 찾아내야 돼? 준왕, 위만, 한무제, 우거왕, 왕검성 이런 키워드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지금 사료도 알려줬고 답도 알려줬는데 고조선을 패스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고조선 쉽잖아. 고조선 끝. 근데 고조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조선 문제의 그 오답 선택지로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연맹 왕국들이야. 부여,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 연맹 왕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이제 2번에서 3번 문제로 등장하는 연맹 왕국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맹 왕국이 뭐뭐 있죠? 지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하는 것만 뭐로 푼다? 키워드로 풀어버린다. 키워드 한번 볼게요. 각 나라별로. 부여, 사출도, 영고 12월, 순장, 일책 12법, 형사, 쥐수제, 고구려, 상가, 고추가, 대가, 제가회의, 부경, 동맹 10월, 서옥제, 대를사이제. 옥저는 읍군, 삼노,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동해는 책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무천 10월. 삼한은 천군, 소도, 목지국, 계절제 5월, 10월. 자, 이렇게 키워드로 외우면 연맹왕국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 정말. 자, 한번 볼게요. 부여부터 한번 가봅시다. 부여는 사출도, 이거 제일 쉽죠. 부여는 사출도라는 단어 나오면 부여니까. 사출도가 뭐야? 마가, 우가, 저가, 부가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족장들이 있고 왕 따로 있어. 그래서 부여가 연맹왕국이야. 부여는 사출도 일단 외워주면 돼. 그리고 다음으로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10월에 있는데 부여만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네. 원래 제천 행사는 가을에 농사 짓는 거 수확하고 기뻐서 여는 그 축제예요. 근데 부여는 12월 연고야. 왜? 부여는 지도 보면 알겠지만 겁나게 추워. 제일 꼭대기에 있어. 농사가 잘 안 돼. 대신 겨울에 이제 사냥감들이 이동 반경이 적어지고 굴 속에 숨어 있고 막 겨울잠 자고 찾아내기도 편하고 막 잡기가 수월해져. 사냥감들이 12월이 풍년이네. 그래, 부여는 추우니까 겨울 12월에 연고 축제 열자. 어이구 많이 잡혔네 하면서 축제 열자 하는 게 바로 부여의 연고다. 다음으로 이제 부여는 순장 풍습이 있어. 이제 지도자급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묻어버리는 것이지. 좀 높은 사람은 왕이 죽으면 뭐 100명 넘게 막 이렇게 순장했다고 해요. 가끔 이 소나 말 등을 순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선택지로 순장? 그 부여잖아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소나 말을 순장한 건 사만의 특징이에요. 사만. 하는 거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순장은 부여는 사람을 순장했다. 소나 말을 순장한 건 사만의 특징이다. 오케이?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일책 12법과 형사취수제인데, 자, 일책 12법은 뭐 하나 뭐 잘못하면 12배로 갚아준다 이거고,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이 죽으면 형수는 내 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제 노동력의 원천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사취수제. 근데 일책 12법하고 형사취수제는 부여만 한 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있었던 일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 중복되잖아. 중복되는 건 이런 건 나라가 중복되는 특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잘. 나올 수 있어. 근데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부여는 사출도 확실히 알고, 영고 확실히 알고, 순장 이렇게 3개만 외워도 충분하답니다. 충분해요. 다음 고구려 볼게요. 지금 우리 지도 위부터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대가를 알면 됩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알 필요도 없어. 상가, 고추가, 대가가 뭔지 몰랐대. 상, 가, 고추, 가, 대, 가. 이 가를 알면 돼. 가. 바로 이 가가 귀족이에요. 귀족들. 그래서 이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무슨 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 제가회의. 그러니까 상가, 고추가, 대가 하면 제가회의까지 한꺼번에 쫙 이렇게 이어져야 돼.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음은 이제 부경. 가정집에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창고가 있어. 물론 나라 국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 약탈창고가 있어. 고구려는 쌈을 잘해. 겁나게 잘해. 그래서 고구려 사료에 이런 말들이 등장한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포악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 나오는 고구려야.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창고가 있다.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지? 자, 이제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죠. 자, 10월에 동맹이라는 축제가 있어. 근데 고구려도 한참 북쪽에 있어서 농사가 잘 안 될 텐데 왜 10월에 축제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아. 밑동네 옥저에서 삥 뜯은 걸로 축제하는 거야. 예. 옥저에서 삥 뜯은 밑동네 이 옥저에서 삥 뜯은 걸로 축제를 여는 거야. 옥저에서 10월에 이제 수확을 하면 고구려에서 삥을 뜯어서 그거 가지고 10월에 동맹 축제를 여는 거지. 뭐 양아치니? 고구려 양아치야.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려 볼 것이 서옥제 또는 대를사이제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고구려의 서옥제, 대를사이제,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 외울 때마다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고구려 쌈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고구려 남자의 나라예요. 고구려의 기상 막 남자의 나라 막 쌈 겁나 잘해. 막 맨날 약탈하고.
뭐가 필요해? 사위가 필요해. 사위가. 남자가 사위가 필요하다고. 사위가. 고구려는 남자의 나라잖아. 그래서 고구려는 서국제 대비 사위제야. 사위를 데려와야지. 남자가 필요하니까. 옥저는 고구려한테 맨날 삥 뜯겼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듯이. 그래서 옥저는 민며느리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잘 안 까먹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연맹왕국 고구려의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대가, 제가웨이, 부경, 약탈장고, 동맹, 시월, 서욱제, 대릴, 사이제. 다음은 옥저와 동해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옥저와 동해를 볼게요. 옥저 동해는 군장국가야. 시족사의 성격을 아직도 갖고 있어. 연맹왕국에 끼워주기도 좀 그시기. 그래도 껴주자 이거지. 그래서 옥저는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나라를 다스렸어. 옥저는 고구려에 맨날 삥뜯기던 군장국가야. 그래서 읍군 삼노가 있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맨날 구박받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가족 공동무덤을 조성했다. 시험에 골장제라고도 나와. 가족 공동무덤이 뭐지? 골장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계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묻어. 나중에 뼈만 잘 추려갖고 긴 나무가게다가 잘 보관해갖고 묻어.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 그럼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아빠, 엄마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면 뼈들만 다시 쫙 추려가지고 긴 목가게다가 공동으로 묻는 게 바로 가족 공동무덤이다. 말 그대로 이게 뼈를 묻었잖아. 뼈를 묻었으니까 뭐라고? 골장제, 가족 공동무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 왜? 수확하면 어쩐다? 고구려가 뺏어간다. 자, 이렇게 옥저의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4개만 외우면 돼요. 옥저는 읍군, 삼노,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 자, 다음은 동해 볼게요. 옥저 동해는 군장국가 시족사의 성격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해에는 책화라는 게 있어. 책화. 책망할 책, 제함, 화자야. 응? 벌 주는 거야. 어떨 때 벌을 주느냐. 이 시족별로 경계를 세워놨어. 근데 거기 함부로 넘어가면 소나 말, 가축 이런 걸 배상을 하는 게 바로 책화야. 책화는 이 시족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동해는 족, 외, 혼을 해. 자기 종족들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돼. 종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족 바깥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족의 혼, 시족, 책화. 다음으로 동해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라는 특산물이 있어요. 짧을 단에 활궁, 짧은 활이라는 뜻이죠. 과일, 과, 아래하, 말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야. 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 키가 낮아요. 그런데 그런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니까 얼마나 키가 작겠어. 키가 작은 말. 반어피는 뭐야? 반반, 물고기 반. 물고기 어자에다가 가죽피. 반절만 물고기 뭐 바로 물범. 물범이죠. 물범 가죽 말하는 거예요. 동해 특산물은 다 짧아. 짧은 활, 단궁, 키 작은 말, 과마, 반절만 물고기, 물범, 가죽, 반어피. 오케이. 자, 이제 동해도 고구려한테 삥을 뜯기긴 했는데 옥저보다 상대적으로 덜 뜯겼어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엽니다. 바로 무천이라는 행사를 10월에 열죠. 이제 제천 행사가 많아지다 보면 헷갈려요. 부여, 영고, 무슨 막 고구려, 동맹. 헷갈려. 동해는 무천이에요. 저는 동해 무천을 동쪽의 무천도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드리곤볼에 나오는 할아버지 있어요. 무천도사라고. 그냥 동해 무천을 동쪽의 무천도사, 동쪽의 무천도사 하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동해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책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무천, 시월. 자, 이제 마지막 연맹왕국의 마지막 사만에 대해 살펴볼게요.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사만이죠. 나중에 백제, 가야, 신라가 되는데 마한, 진한, 변한 나라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 지역에 정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마한, 진한, 변화는 나라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수많은 그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왕도 없어. 자, 일단 사만은 재정분리사입니다. 이번 말이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주도자를 뭐라고 불렀냐? 바로 천군. 이런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종교지역 이름이 뭐냐? 바로 소도. 소도 입구에는 뭐가 세워져 있다? 소대. 사만은 천군, 소도가 가장 잘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내면 돼요. 사만, 천군, 소도. 다음은 목지국.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목지국은 뭡니까? 이거 마한 지역에 있는 부족국가예요. 아까 수많은 제가 부족국가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만이. 유일하게 왕이 있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사료에 목지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그게 사만 문제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면 뭐다? 그냥 마한 지역이 부족국가니까 이 문제는 곧 사만 문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만으로 이제 사만은 축제를 2번 열었어요. 5월, 10월 계절제라고 하죠. 이게 따뜻해.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맨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거야. 우리들처럼. 우리 5월, 10월 달에 맨날 축제 열잖아. 축제 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계절 때까지 그러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곧 사만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사만의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만은 천군, 소도, 목지국, 계절제, 5월, 10월. 자, 이렇게 연맹왕국이 끝이 났습니다.